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남 거제에 사신다는 닉네임 떨리는 가슴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2이에요. 자녀들은 각각 서울이랑 대전에서 직장 다니고 있고 저는 남편이랑 둘이 살고 있어요. 작년 봄에 서울에서 여기로 내려왔어요. 제가 어릴 때 살던 고향이에요. 서울에서 25년을 살았어요. 결혼하고 줄곧 거기서 살았으니까요. 애들 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바쁘게 살았는데 둘 다 대학 가고 취업하고 나니까 집이 갑자기 너무 조용해지더라고요. 남편은 남편대로 일 나가고 저는 저대로 집에 있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 자꾸 들었어요. 이게 뭔지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불행한 것도 아니고 행복한 것도 아닌 그냥 무색무취한 날들이 이어지는 느낌이랄까요?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때부터 고향 생각이 자꾸 났어요. 어릴 때 뛰어놀던 골목이라든가 바다가 보이는 언덕이라든가 서울에서는 바쁘다는 핑계로 한 번도 제대로 그리워하지 않았는데 나이가 드니까 자꾸 거기로 마음이 가더라고요.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고향으로 내려가서 살면 어떻겠냐고. 남편은 서울 사람이에요. 거기서 나고 자랐고 친구도 다 거기 있고 익숙한 것들이 다 서울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별로 내키지 않는다는 거 알았어요. 근데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당신이 거기서 살고 싶다면 가자. 그게 다였어요. 길게 따지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말해줬어요. 그 말 듣는 순간 고마우면서도 이 사람이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접어두는 건가 싶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근데 한편으론 그 고마움이 가슴 깊이 박히기보다 그냥 스쳐가는 것 같기도 했어요. 이 사람이랑 살면서 감동받은 게 언제였나 생각해보니 잘 모르겠더라고요. 나쁜 사람이 아닌데 그냥 오래 살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유독 그런 건지 내려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낯설었어요. 기억 속 고향이랑 실제가 많이 달랐거든요. 골목은 줄어들었고 아는 얼굴도 별로 없고 어색하게 지내다가 동네 주민 모임이 있다고 해서 나갔어요. 거기서 처음 만났어요. 석준이를. 처음엔 몰라봤어요. 이름 들었을 때 어디서 들은 이름 같다 했는데 걔가 먼저 알아보더라고요. 너 김선아 맞지? 진짜 오랜만이다. 그러면서 환하게 웃는데 그제야 기억이 났어요. 국민학교 때부터 중학교까지 같이 다닌 친구였어요. 어릴 때 기억 속에서 그 얼굴이 겹쳐지는데 세월이 내려앉은 얼굴이지만 웃을 때 눈매가 그대로더라고요. 반가움이 확 올라왔어요. 서울에서는 이런 느낌이 없었거든요. 나를 어릴 때부터 아는 사람을 만난다는 게 석준이는 고향에서 쭉 살았대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고. 작은 어업 관련 일을 하고 있고 애들은 다 독립했고 몇 년 전에 아내를 먼저 보냈다고 했어요. 담담하게 얘기하는데 그 담담함 뒤에 얼마나 긴 시간이 있었을지 싶어서 괜히 말문이 막혔어요. 그날 이후로 동네에서 자주 마주쳤어요. 시장에서 마주치면 같이 국밥 한 그릇 먹고 산책로 걷다 마주치면 잠깐 같이 걷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어요. 이상한 것도 없었고 그냥 오래된 동네 친구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이었으니까요. 처음엔 석준이랑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요. 어릴 때 얘기를 꺼내면 둘 다 기억이 살아나서 웃다 보면 1시간이 순식간이에요. 근데 그것만도 아니에요. 지금 사는 얘기도 잘 들어주고 고향에 막 내려온 저한테 이것저것 알려주기도 하고 여기 시장은 화요일이 제일 크게 서 저쪽 바닷가는 해질 때 가야 제맛이야. 그런 것들을 알려줄 때
표정이 진짜 이 동네를 좋아하는 사람 같아서 덩달아 저도 여기가 좋아졌어요. 남편은 그 무렵 어떠냐면 각자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지내는 중이에요. 남편은 퇴직하고 나서도 온라인으로 하는 일이 좀 있어서 서재에서 하루 대부분을 보내요. 밥은 같이 먹고 주말엔 가끔 드라이브도 나가고 나쁜 사이가 아니에요. 근데 집이 조용해요. 말이 많지 않아요. 오래같이 산 부부가 다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가 유독 그런 건지 그 조용함이 불만이었다기보다 그냥 이게 우리 사이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살았어요. 더 바라는 것도 없었고요. 이 나이에 무슨 설렘이야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솔직히 근데 석준이를 만나면서 그 생각이 흔들렸어요. 어느 날 둘이 저녁 무렵 바닷가 쪽을 걷고 있었어요. 석준이가 알려줬던 그 해질 때 예쁜 곳이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노을이 바다에 깔리는데 오랫동안 이런 걸 보면서 걷지 못했구나 싶었어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서울에서는 이런 거 없었다고. 석준이가 피식 웃으면서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진작 안 내려왔어. 여기 좋은데. 농담처럼 했는데 왜인지 그 말이 마음에 남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석준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모임에서 몇 번 보고 나서부터 반가운 것 이상으로 자꾸 생각이 난다고. 그냥 옛 친구 만난 것 같지 않다고. 말을 고르는 게 느껴졌어요. 이 말해도 되나 망설이다가 꺼내는 것 같은. 저는 그 말 듣고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웃어버렸어요. 어이없게 웃으면서 무슨 소리야 하고 넘겼는데 집에 오는 내내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자꾸 생각이 난다고. 그 말이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기분이 좋았어요.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이상하게 창피하면서도 가슴 한쪽이 간질거리는 그 느낌을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만났을 때였어요. 같이 시장 구경을 하다가 사람이 많은 골목을 지나는데 석준이가 자연스럽게 제 손을 잡더라고요. 길이 좁으니까 라고 했는데 골목이 좁긴 했어요. 근데 꼭 손을 잡아야 할 만큼 좁은 건 아니었어요. 저도 알고 석준이도 알았을 거예요. 손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짧은 시간이었는데 그 짧은 시간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어요. 또 한 번은 카페에서 창밖 얘기를 하다가 석준이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뭔가를 가리키면서 자연스럽게. 그 손이 잠깐 머물렀다가 내려갔는데 저는 그 순간 숨을 잠깐 참았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드는 생각이 이게 뭐라고 이렇게 반응하나 싶은 거예요. 쉰둘이 다 된 사람이 손 한 번 닿은 것 가지고. 근데 진짜 반응이 오더라고요. 심장이 빨라지고 집에 와서도 그 손이 어깨에 남아있는 것 같고 그 느낌이 좋으면서도 무서웠어요. 집에 오면 남편이 서재에 불을 켜두고 있어요. 밥 다 됐어 하면 나와서 같이 먹고 맛있다 하고 다시 들어가고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닌 거 알아요. 나를 위해 여기까지 따라온 사람이에요. 서울에 있고 싶었을 텐데 내가 내려가고 싶다고 하니까 그냥 따라온 사람이에요. 그 생각을 하면 석준이 생각을 하던 제 자신이 너무 나쁜 것 같아요. 배신하는 것 같은 그 느낌. 남편이 나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며칠 전에는 석준이랑 둘이 오래된 골목을 걷다가 어릴 때 살던 집 앞을 지나쳤어요. 이제 다른 집이 들어서 있어서 흔적도 없는데 석준이가 여기 맞지? 하고 물어봤어요. 저도 기억하는데 걔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어릴 때 제가 살던 집을, 그 골목에서 같이 뛰어놀았던 걸. 그냥 저 혼자 기억하는 게 아니라 같이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상하게 울컥했어요.
이 사람이랑 나는 같은 시간을 공유하고 있구나 싶어서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건지 몰랐어요. 그날도 둘이 바닷가 쪽으로 걷게 됐어요. 날이 제법 선선해서 걷기 좋았는데 어느새 해가 다 지고 주변이 어두컴컴해졌어요. 가로등이 듬성듬성 켜진 해안 산책로였는데 사람들이 하나둘 빠지고 나서는 저희 둘만 남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파도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들렸어요. 석준이가 걷다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바다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저도 따라 멈춰섰는데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이러더라고요. 나 너한테 솔직하게 말해도 되나? 그냥 웃어넘기면 됐는데 저는 대답을 못하고 그냥 바다를 봤어요. 그게 대답이 된 것 같았어요. 석준이가 천천히 말했어요. 오래전부터 좋아했다고. 어릴 때도 그랬고 지금 다시 만나고 나서도 그 마음이 그대로 올라온다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냥 한 번은 말하고 싶었다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말이 안 나왔어요. 파도 소리만 들렸어요. 석준이가 천천히 제 쪽으로 몸을 돌리더니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저를 봤어요. 가까워진 거리만큼 숨결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저도 시선을 피하지 못했어요. 석준이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눈을 감아야 하는 건지 피해야 하는 건지 그 찰나에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지나갔어요. 근데 그 순간 떠오른 게 이상하게도 남편 얼굴이었어요.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그냥 따라와 준 그 사람. 지금 서재에 불 켜두고 앉아있을 그 사람. 저는 반사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석준이가 멈췄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면서 이러지 말자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는지 안 떨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말밖에 안 나왔어요. 석준이는 잠깐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하다고, 내가 너무 앞서갔다고 하더라고요. 더 붙잡거나 설득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게 또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밀어낸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걸 한 것 같기도 하고, 둘 다인 것 같기도 하고, 걸어서 돌아오는 길에 거의 말을 안 했어요. 헤어질 때 석준이가 잘 들어가 라고만 했고, 저도 그래 라고만 했어요. 집에 들어서니 거실이 어두웠어요. 남편은 이미 방에 들어가 있었고, 서재불도 꺼져 있었어요. 세수하고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안 왔어요. 천장만 보면서 한참 있었어요. 옆에서 남편이 자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른 숨소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편안한 숨소리. 그게 그 순간 얼마나 크게 들리던지. 그날 이후로 석준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짧게 잘 들어갔냐고만요. 저는 응, 이라고만 답했어요. 그 뒤로는 서로 연락을 안 하고 있어요. 며칠째요. 어색하게 끊긴 건지 자연스럽게 정리된 건지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동네에서 언제든 마주칠 수 있고 같은 모임도 있고 해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서요. 남편한테는 당연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밥 차리고 같이 먹고 그러는데 마음 한구석이 자꾸 무거워요. 제가 잘한 건 맞죠? 근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이 생길 줄 몰랐어요. 차라리 몰랐으면 더 편했을 텐데. 근데 또 솔직하게는 그 설렘을 느껴봤다는 것 자체가 싫지만은 않아요.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떨리는 가슴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어쩌면 인생의 화려한 계절은 다 지나갔다고 생각하고 오직 가족만을 위해 본인을 지워가며 살았던 그 메마른 마음에 갑자기 훅 불어닥친 봄바람이기에 그 설렘이 사연자분에게는 얼마나 달콤하고 또 치명적이었을지 감히 그 마음의 흔들림을 짐작해 봅니다. 평생을 잊고 살았던 여자로서의 존재감을 다시 깨워준 사람.
앞이기에 이성적으로는 안 된다고 하면서도 감정이 자꾸만 자석처럼 끌리셨던 거겠죠. 참 어렵고도 조심스러운 문제입니다. 누군가는 철없는 바람이라고 손가락질할지도 모르고 또 누군가는 중년의 삶에 찾아온 서글픈 방황이라며 고개를 끄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라디오를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은 5월이 창가님의 이 위태로운 고백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인생에 다신 없을 줄 알았던 뜻밖의 설렘. 이건 그저 지나가는 한때의 거센 바람으로 여기고 꽁꽁 묻어두어야 하는 걸까요? 남편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으로 눈물 흘리고 계신 떨리는 가슴님에게 여러분이 인생의 선배이자 친구로서 따뜻한 위로와 현실적이고 냉철한 조언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사연자분이 길을 잃지 않도록 이정표를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며 다음 시간에 더 깊고 따뜻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